구독 꾹! 좋아요 꾹! 꾹! 현장에서 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밀폐공간 작업관리 안전보건 교육을 맡은 수원 당수 현장의 김현철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밀폐공간의 정의. 두 번째, 밀폐공간 작업 사고 사례. 세 번째는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이번 교육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많은 공부가 되었는데요. 밀폐공간이라는 개념을 좀 더 넓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이런 것도 밀폐공간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사고도 밀폐공간이랑 상당히 밀접해 있는데 라는 사고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밀폐공간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비흡하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밀폐공간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폐공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밀폐공간이란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18가지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해가스란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적정 공기란 산소 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의 수준을 공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동조의 콘크리트 양생 보온 작업을 하다 보면은 산소 농도 그리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기준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시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소 결핍이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소는 공기 중에 21%가 있습니다. 산소 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밀폐공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다음은 아까 처음에 말한 18가지 장소 중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 건설 현장과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들이 저희 건설 현장과 좀 많이 밀접해 있는데요. 1. 다음에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수직갱, 터널, 잠암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아래와 같이 나와 있고요. 3번 케이블, 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 수영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번 빗물 하천은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 암거, 맨홀, 피트의 내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번 산소 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 가스 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갈탄, 목탄, 연탄 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 장소 및 가설 숙소의 내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가설 숙소의 내부도 밀폐공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참 의아하죠?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이렇게 18가지로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은 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막상 저희 현장을 보다 보면은 그리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밀폐공간 그리고 질식사고, 화재사고가 발생합니다. 혹시 텐트 안이라는 공간이 밀폐공간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캠핑족 질식사고를 흔치 않게 듣게 됩니다. 해수욕장에서 캠핑을 하던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텐트 안에서 부탄가스를 연료로 한 온수 매트를 켜고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완견도 함께 죽은 채였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당진의 한 해수욕장 도로입니다. 119 구조대 차량에 이어 구급차가 줄줄이 도착합니다. 곧이어 모래사장에 설치된 텐트에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들어갑니다. 충남 당진 외목마을 해수욕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60대 남성과 그의 아내와 함께 애완견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해변가에서 숨진 이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난 지금 몰랐어요. 일교차 때문에 밤에는 조금 쌀쌀하죠. 이렇게 하고 자죠. 숨진 부부가 발견된 텐트는 밀폐된 상태였습니다. 텐트 안에는 부탄가스로 물을 데워 작동하는 온수매트가 켜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온수매트가 작동되면서 가스가 불안전 연소될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온 거로 확인돼요. 온수매트에 이제 온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스번을 연결해 가열하는 거죠.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에서도 캠핑용 버스에서 온열기를 켜고 자던 50대 남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텐트에서 잠이 들 때는 난방기구 대신 침낭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선 정해지진 않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밀폐공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밀폐공간이라는 사전적 의미보다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텐트 안이라도 그리고 우리 사무실 내부, 숙소 이런 공간도 밀폐공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밀폐공간은 위험할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폐공간의 위험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 그리고 일산화탄소입니다. 건설 현장에는 수많은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추락, 낙하, 전도 등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저희가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밀폐 공간 안에 있는 위험 요인, 유해가스의 농도, 산소 농도의 상태 등은 우리가 사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폐 공간의 작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18개 장소를 확인했는데요. 이 18개 장소를 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이죠. 환기. 맨홀, 암거 등의 내부,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 피트 내부, 저수조 내부 등을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애가 있는 장소, 에폭시 작업, 동절기 내 콘크리트 양생 작업, 지하 내부 방수 작업, 전기실, 발전기실 이런 공간이 있겠죠. 세 번째는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제한된 공간 안에서 용접 작업, 지하 작업, 에폭시 작업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밀폐 공간은 꽉 막힌 공간만이 밀폐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근로자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거나 계속해서 머물 수 없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바로 밀폐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밀폐 공간 작업 중에 어떠한 사고 사례가 있었는지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터보 현장의 교각 기초 콘크리트 타설로 양생 보호하는 작업입니다. 깊이는 한 10m 정도 되고요. 타설로 양생을 하기 위해서 발전기와 열풍기를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상황 봤을 때 어떠한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락, 낙하물 등이 있겠죠. 지하 10m 미만이니까, 이상이니까. 하지만 사고는 엉뚱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타설 후 다음날 근로자 한 분이 쓰러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사고 원인이 있었을까 좀 찾아봤는데 추락도 아니고 낙하물도 아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동절기 때 콘크리트 양상하고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한 발전기와 열풍기였습니다.
발전기와 열풍기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외부의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해 천막으로 꽁꽁 싸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기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타서로 밤에 야간에 이 근로자분들은 미장을 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쓰러졌죠. 바로 발전기와 열풍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고 발생 후 며칠 지난 시점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건으로 모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측정 결과치를 보시는 것 같이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줄어들지 않았죠. 하지만 이 밀폐된 공간, 제한된 공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이 일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측정기에는 최고 수치 999ppm까지밖에 측정이 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이었더라면 이 수치는 계속 증가됐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몸에 유해하고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환기만 해줬더라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낮춰져서 사망사고까지 가지 않은 사고였을 텐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할 때, 특히 동절기 때 외부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꽁꽁 보온 작업을 하죠. 하지만 이 작업 안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인이 있다는 것을 이 순간 이제부터는 모든 관리자분께서 아시고 꼭 동절기 때 양생 작업을 하기 전에는, 불가리를 하기 전에는 이런 위험 요인이 있다 를 인지하시고 관리하시고 교육하시고 그리고 충분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한 사전에 근로자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처럼 산소 농도,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자분께서는 꼭 숙지해 주시고 작업을 투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산화탄소가 왜 위험하냐? 저희 측정치 값은 999ppm까지밖에 되지 않았지만 800ppm을 봤을 때 45분 이내에 신체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2시간 이내는 실신을 하게 되죠. 이 계속 증가하고 농도가 짙어지면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위험한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꼭 동절기 때 불관리, 양생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들의 이러한 위험 요인을 숙지시켜 주시고 또한 충분한 환기를 통해서 이런 일산화탄소 농도를 낮춰준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사고 사례를 볼 것인데요. 아까 밀폐 공간에서 정의했던 부분, 저희가 요약했던 부분 중에 화재 폭발 등이 있는 위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저희가 밀폐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밀폐 공간에서 화재 폭발이 일어나는지 뉴스를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에서 우레탄 폼 희석과 승강기 설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는데 소방당국은 용접이나 담배 불티가 우레탄 폼에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이 단독 입수한 화재 보고서 내용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당시 지하 2층을 비춘 차량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실내에서 시뻘건 화염이 보이더니 불과 20초 만에 검은 화염과 함께 지하 2층 전체를 뒤덮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어떤 작업이 진행 중이었을까? YTN이 입수한 화재 조사 보고서를 보면 우레탄 폼 희석과 엘리베이터, 덕트 설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현장에선 산소 절단기와 용접기 등 발화기기는 물론이고 담배꽁초와 담뱃갑도 발견됐습니다.
보고서는 발화기기나 담배 불티가 우레탄 폼에 튀면서 불이 시작돼 급격히 번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레탄 폼 희석 작업을 하면 다량의 유증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선 엘리베이터나 덕트를 설치하면서 용접 작업을 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재 발생 11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화염과 유독가스는 가장 심각한 상태로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전층에 확산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작년에 발생한 이천 물류 화재 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재 사고로 판단할 수 있으나 저희가 앞서 밀폐공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했더라면 이건 화재 사고 이전에 밀폐공간에 의한 화재 폭발 사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하 2층 제한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다니다 보면은 평소 지하 2층, 지하 1층 아무 생각 없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 2층이라는 밀폐공간이라고 인식하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지하 2층이라는 공간, 사방이 막힌 지하층에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공간에서 우레탄 폼 작업을 했죠. 그러면 유증기가 발생합니다.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밀폐된 공간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유증기는 동시에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 용접을 하는 동시에 이나스 유증기가 만나 불꽃이 대규모 폭발 사고로 발화가 된 겁니다.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공간 안에는 용접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밀폐공간은 꼭 질식사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화재, 폭발 등의 사고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있는 이 가연성 물질, 샌드위치 판넬, 단열재,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이제 불에 붙으면 더 큰 화재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밀폐공간이라는 작업이 다시 한 번 더 좀 위험하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지하층에서 작업을 할 때 용접 작업뿐만 아니라 이런 우레탄 폼, 유증기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 환기가 얼마큼 중요한 건지, 환기가 정말로 제대로 되었다면 이런 화재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관리자분께서는 이번 사고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있을 모든 공정에 따라서 동종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꼭 환기시설, 그리고 아무리 공기가 바쁘더라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근로자분들한테 교육시키고 작업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꼭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밀폐공간에 대한 그 안전관리 대책이 무엇이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밀폐공간에 대한 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밀폐공간에 대한 작업을 좀 강화해야 되고요. 위험성 인지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폐공간은 작업은 상당히 위험한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라는 인식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사고의 빈도는 좀 낮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대대에 꼭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중대대해 처벌법 때문에 강화됐죠. 꼭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주기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보호구, 그리고 환기, 측정기나 감지기, 산소 마스크, 이온 표시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밀폐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환기입니다. 환기만 한다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낮춰지고 산소 농도가 올라가고 충분한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환기만큼은 작업하실 때 꼭 중요한 안전 대책이다 라고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작업 허가 및 위험성 평가 회의를 실시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느 공간에서 어떠한 작업이 진행하는지가 미리 알고 있어야 저희가 안전 대책도 세우고 환기 시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이러한 공간을, 이러한 작업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관련 작업반들 안전교육하는 거, 사고 사례 전파하고, 또한
안전팀이든 관리자분들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챙겨가시고, 또 외부 근로자 출입 통제, 안전 표시판 부착, 2인 1조는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다시 한 번 더 놓치지 않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폐 공간이라는 작업이 꽉 막힌 공간만이 밀폐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근로자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거나 계속 머물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좀 넓게 이 밀폐 공간에 의해서 질식사고뿐만 아니라 화재, 폭발, 넓은 개념에서 좀 이해하신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사고 사례를 저희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종합해보면은 밀폐 공간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가 가득하다 라는 점만 알고 계신다면 이번 교육의 큰 결실,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밀폐 공간에 의한 사고 사례, 사고 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